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 경험을 하고 싶다면 프레젠트 모먼트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라. 바로 영원한 현재 말이다. 교육을 통해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다. 샤워용 마음도 따로 있다.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마음을 이용한다.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에 불을 켜는 것이다. 이 신경 네트워크를 말하자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들의 덩어리이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 빚어져온 뇌는 우리 과거의 기록처이다. 배움은 뇌 속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해보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외부적인 것과의 교류가 우리 뇌 속에 생물학적 자국을 남긴다.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경험은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로를 새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킨다. 과거가 미래가 되는 방식.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 생각이 물질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더 많은 화학물질을 분비해낸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면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우리 몸에 화학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한다.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든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 뇌는 같은 패턴으로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자.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과학적 최종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좌절, 무가치함과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 못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과 행동을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끄고도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다 페이스북 등을 살피고 뉴스를 읽는다. 욕실로 가고 샤워를 한다. 커피를 마시고 아침도 먹는다. 매일 하는 일이다. 그 다음 당신은 늘 가는 길을 따라 출근한다. 어제와 똑같이 곤란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한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이제 당신의 몸은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조종장치 아래 놓여있게 된다. 그런 일상을 반복해왔기에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의 뇌나 의식적 마음보다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조종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하고 모든 일이 진행된다. 이때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반복해온 일들을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는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게 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할 것이니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다를 게 없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미 아는 것 안에 있다고 하자. 익숙한 과거 속에서 해온 일들의 기초에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있다고 하자. 그 기지에 미래에 미지의 것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불편하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바빠요. 사실 예측 가능한 삶 안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없다.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의 생각을 반복한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된 같은 습관을 내보이며 나라는 느낌을 재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패턴 속으로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찍어내는 똑같은 경험을 재창조하면서 말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 순서들 각각을 덜 힘들게 다음에도 계속 해나가기 위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며 자동화된다. 이 단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계를 이룰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익숙한 생각들이 그 경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 이 생각, 느낌의 고리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한다. 우리 몸은 항상 빛과 에너지를 방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담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전자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생각, 느낌의 고리가 어떻게 전자기장을 방출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이 전화를 만들어낸다. 생각은 화학 반응도 야기하는데 그 반응들이 느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익숙한 느낌 혹은 감정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느낌 혹은 감정이 자아, 마그네틱 차지를 만들어낸다.
전하를 만들어내는 생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감정이 만나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상태에 부합하는 특정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의 에너지는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차분한 사람의 에너지도 감지된다. 모든 감정은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방출하는 것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어텐션을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에너지를 보낸다.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면 우리의 어텐션은 과거에 있게 된다.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의 특정 시간선상에서 벌어진 그 경험과 혼연일체가 된다.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방출하는 전자기장 에너지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에너지 진동은 일치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곧 화장실로 들어간다. 샤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샤워를 한다. 그렇게 몸은 마음을 따라간다. 그런 방식으로 20년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하는 그곳에 있게 된다.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를 수 있을까?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꿔야 한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의 밀실하기.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안다면 내가 머릿속 시연, 멘탈 리허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것이다. 나는 생각만으로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좋아한다. 생각해보자.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생각과 느낌 속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니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버드한 연구팀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 자원자를 모았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이후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음악을 5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시켰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로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 연습하는 상상만 하게 했다. 실험 전후 찍은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많은 새 신경회로와 신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머릿속으로 시연만 한 사람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된 것이다. 근육 훈련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들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시행한 선도적 연구도 그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 강화되었다. 근육을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 효과는 실험이 끝나고도 석 달 동안 유지되었다. 텍사스 대학교 샌안토니오 캠퍼스와 클리블랜드 클리닉,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의 캐슬러 재단, 과학자들이 연구팀을 꾸려 진행한 최근의 연구도 있다. 대상자들에게 12주 동안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5분씩 팔꿈치 굵은에 힘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그룹은 외부적 상상 혹은 3인칭 상상을 하도록 했다. 두 번째 그룹은 내부적 상상, 1인칭 상상을 하도록 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시한 연습도 하지 않았다. 외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아무런 뚜렷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팔꿈치 근육이 10% 강화되었다. 오하이오 대학의 또 다른 연구팀은 극단적으로 29명의 자원자들의 팔목을 한 달 동안 깁스로 고정시켰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원자들 절반은 일에 5일, 하루에 11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팔목 근육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머릿속 시연을 해나갔다. 나머지 절반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지원자들이 모두 깁스를 풀었을 때 상상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손목 근육이 비교 대상자들의 근육보다 2배 강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 시연이 뇌만이 아니라 몸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행동을 연습하고 그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꾼다. 피아노 연주 실험의 경우 대상자들의 뇌는 상상으로 경험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의 실제 경험을 위해 뇌에 미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근육 강화 실험의 대상자들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처럼 몸이 바뀌어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사실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앞에서처럼 우리 몸은 그날 아침에 낸 의식적 의도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한다. 그런 일상을 몇 년 동안 매일처럼 해왔다면 해당 뇌회로는 더 쉽게 활성화된다. 유전적으로 변화하기. 과거 우리는 유전자가 질병을 야기한다고 생각했고 DNA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가족병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후성 유전학의 발달로 질병을 야기하는 것이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 몸속 환경이란 무언가? 감정은 외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경험의 최종 산물이자 화학적 피드백이다. 환경이 야기하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분비되는 몸속의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유전자에게 불을 켜거나 끄라는 신호를 보낸다. 유전자 자체는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유전자 발현 형식이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취약한 유전자 성향을 타고났다 해도 유전자들이 계속 건강하게 발현될 경우
발병 조건이 조성되지 않게 된다. 우리 몸을 섬세한 단백질 생산 기계라고 생각하자. 적혈구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우리 몸의 물리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근육세포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피부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면역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갑상선세포는 티록신, 골수세포는 헤모글로빈을 만든다. 우리 눈의 어떤 세포들은 케라틴을, 췌장의 세포들은 프로테아제, 라파아제, 아밀라아제 같은 효소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에 의존하지 않는 혹은 단백질을 생산하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은 없다. 단백질은 면역체계, 소화, 세포 재생 등등 우리 몸 전체의 구성에 관여한다. 건강한 단백질이란 곧 건강한 몸을 뜻한다.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하려면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한다. 단백질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전자의 일이다. 세포 밖 환경에서 온 신호가 세포막에 도착하면 그 화학물질은 세포 내 수용체를 거쳐 세포 속의 DNA로 향한다. DNA에 도달하면 유전자는 그 신호에 맞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므로 세포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는 늘 같은 단백질만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 해당 유전자는 하향 조절되기 시작한다. 건강한 단백질의 생성을 멈추게 된다. 유전자는 들어오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상향 조정되기도 하고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새로운 일을 배울 때에는 경험 의존적 유전자들에 불이 켜진다. 이 경험 의존적 유전자가 줄기세포에게 특정한 세포로 변화라는 정보를 내린다. 그러면 줄기세포는 그 정보대로 그 순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세포로 변해서 손상된 세포를 대신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스트레스가 클 때, 꿈을 꿀 때처럼 다른 의식 상태에 있을 때에는 행동 상태 의존적인 유전자들에 불이 켜진다. 행동 상태 의존적 유전자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한다. 우리의 생각과 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유전자 덕분에 우리는 명상, 기도 같은 행위들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유전자들이 몇 분 만에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변한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까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바꿀 때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바꾸는 것이다. 감정을 바꿀 때 DNA에 새로운 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 신호를 받은 해당 유전자가 상향 혹은 하향 조절되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면역체계가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들을 발현시켰다면 당신은 그 질병을 부른 낡은 유전자를 끄고 회복을 위한 새 유전자의 불을 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다 보면 우리 몸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때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 이 자동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은 똑같은 환경에 노출된다. 인생의 상황들이 나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 우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화학적 환경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생각, 감정, 생각의 순환 속에 갇혀 살며 몸을 그 순환에 맞게 길들여 왔다면 우리 몸은 감정들의 중독이 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중독에서 나오지 못한다. 과거 직업이 싫어서 새 직업을 구했다면 잠시는 행복할 것이지만 과거의 불행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감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과거의 화학물질을 몸이 갈망하기 때문이다. 환경은 변해도 우리 몸은 외부 환경보다 내부의 화학물질을 더 믿게 되고 그 결과 우리들의 몸은 과거의 존재 상태에 갇혀 과거의 감정에 중독된 채로 있게 된다. 내부의 화학작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2016년 우리는 고양된 감정이 면역 기능에 어떤 역할을 주는지 실험했다. 우리는 워크숍 시작과 동시에 117명의 실험 참가자들의 침을 채취했고 나흘 뒤 워크숍이 끝날 때 채취한 침과 비교했다. 면역 체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백질인 면역 글로불린 항체 A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는 강한 화학물질로 우리 몸속의 방어 체계와 면역 기능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중 하나이다. 이 항체는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유기체들을 처단한다. 감기 예방 주사나 영양제도 이 항체만큼 강하지 않다. 건강한 인간의 몸이라면 이 항체가 방어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항체 분비가 줄어들고 이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하게 된다. 나흘간의 워크숍 동안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사랑, 기쁨, 감사의 감정을 하루 3번 각각 8분에서 10분 정도 느껴볼 것을 부탁했다. 우리 팀은 우리가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면역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험 결과 항체의 평균 수치가 실험 후 49% 올라갔다. 이 항체의 정상 수치는 37에서 87인데 실험 후 일부 학생들은 100을 넘기도 했다. 우리 실험의 참가자들은 외부 환경 면에서는 경험이 없었는데도 상당히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고양된 감정을 며칠 유지했을 뿐인데 그들의 몸은 새로운 환경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은 외부 물질 없이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며칠 만에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를 위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 주위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차원 세상에서 당신이 그날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진다. 그럼 당신의 모든 창의적 에너지는 당신으로부터 나와서 당신의 주의 집중을 애타게 바라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로 흘러간다. 사람들의 주의와 에너지는 대부분 외부의 물질 세상으로 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내면 세계에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생각해보자. 당신이 주의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일 중에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신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에
문제들에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 있을 에너지는 없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 거듭하면 똑같은 인생만 살게 된다. 우리의 성격이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개인적 현실이 우리의 성격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가 과거, 현재, 현실 속의 모든 것과 동일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주의를 외부 세계에 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할 경우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때 우리는 창조하기는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힘들어 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하는 삶. 세상에서 위협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위협에 반응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때 몸의 균형이 깨진다. 스트레스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위험을 감지하면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물질을 분비해 왔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맛보는 감각들로 현실을 정의하는 물질주의자가 된다. 초점도 좁아지는데 특정 시공간에 있는 우리의 몸에만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대인은 상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맹수에게 쫓기는 원시인처럼 fight or flight 신경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근데 그 외부 위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화학작용도 지속된다.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만성적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부적합하다. 우리가 생존 모드에 살면서 아드레날린,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분출될 때 우리는 균형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병에 걸리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예측, 통제, 강요 등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긴장하고 각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럴수록 중독은 심해지고 우리는 직선적 시간 안에 살며 환경에 갇히고 과거의 정체성에 갇힌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긴장 상태로 생존 모드에 살 때, 그리고 모든 상황이 계속 주의를 분산시킬 때, 우리는 이들 각각 다른 신경망에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불을 켜왔다면 습관적으로 초점을 좁히고 주의를 옮길 때마다 뇌에 구획이 지어져 뇌가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뇌의 여러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불이 켜지면서 뇌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일, 장소에 우리는 감정을 갖는다. 감정이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트레스 호르몬 중독 속에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난에 중독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상사를 이용하고 있게 된다. 경쟁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동료를 이용하게 된다. 괴로움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친구들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장소, 일들과 뒤섞여 있고 한데 묶여 있다. 이는 새로운 일, 새로운 재정 상태를 만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힘은 물론이요, 아픈 몸을 낫게 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서로 붙어있는 두 개의 원자를 분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외부의 사람, 장소, 사건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주어왔다면 명상을 통해 그 결속을 끊어내는 데에도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는 죄책감, 미움, 원망, 두려움 같은 감정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소모되고 있는가? 그렇게 소모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를 새로운 운명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수 있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위해 명상을 해야 한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것과의 인연을 끊고 내면으로 들어가게 한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거둬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전환을 이루게 된다. somebody에서 nobody가 된다. someone에서 no one으로 된다. something에서 nothing의 주의를 두게 된다. somewhere에서 nowhere로 나아가게 된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에너지를 되돌려 당신이 중독된 과거, 현재,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창조의 길이다. 내 워크숍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깨졌다느니, 직장을 잃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한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었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좋네요. 이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데 쓸 에너지가 더 많아졌군요. 에너지 되돌리기 작업을 하면 처음에는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 자신과 그 쌍둥이 과거 현실 사이에 에너지 결속을 깨고 싶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일 뿐이다. 내게는 어느 대학의 부총장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다. 내가 시킨 대로 명상을 하던 무렵 대학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 친구는 대학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 직후 친구가 전화를 걸었다. 이봐, 명상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걸 해고당했거든. 이 명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말했다. 잘 들어. 생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그런 과거로 돌아가. 그러지 말고 계속 현재 순간에 머물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다. 그리고 훨씬 더 크고 좋은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다. 1년 후 그 친구는 내게 다시 전화를 해서 자기를 해고한 대학에서 이제 총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다고 전했다. 이렇듯 과거의 현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그 미지의 것에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에너지 되돌리기,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으려면 먼저 뇌파를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잠시 뇌파에 대해 살펴보자.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의 시간 우리의 뇌는 베타파의 진동수를 보인다. 베타파는 다시 저베타파, 중베타파, 고베타파로 나뉜다. 저베타파는 외부 세계로부터 위협을 감지하지 않는 이완 상태지만 여전히 시공간 속에 있는 자신의 몸을 의식한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얘기를 나눌 때나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상태에 있다. 중베타 영역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때처럼 저 베타파보다 약간 더 각성된 상태이다. 이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고베타 영역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녹초가 된 상태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베타파 상태에서 보내지만 때로 알파파 상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직관적인 상태일 때 알파파가 된다. 세타파는 몸이 잠들기 시작할 때, 그러나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이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있을 때의 뇌파이다. 델타파는 보통 원기가 회복되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나타난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연구팀은 명상 중에도 아주 깊은 델타파 상태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여럿 목격했다. 그들의 몸은 깊은 수면 상태였고 정신은 깨어있는데 뇌파는 높은 진동 폭을 보였다. 그 결과 이 학생들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신비 경험을 했다고 들려주었다. 감마파는 내가 초의식적이라고 말하는 상태이다. 아주 빠른 진동수를 보이는 이 상태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뇌가 각성될 때 일어난다.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베타파 상태에서 나와서 알파파로 들어가고 다시 세타파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뇌파의 진동을 느리게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며 생각하곤 했던 외부 세계와 그 안에 분산 요소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끔찍한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분석하고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되고 이 순간에만 존재할 기회를 갖게 된다. 명상하는 동안 외부 세계의 요소들과 관계를 끊고 우리의 몸과 두려움, 그날의 일정 따위에서 벗어나며 익숙한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잊을 수 있다면 멋질 것이다. 연습하면 쉬워지긴 하지만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 중에 우리가 현재에 있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자. 그래야 명상 중 현재에 있지 못할 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명상을 하고 있는데 잡념이 든다고 하자. 당신은 수년간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고 똑같은 시공간에 있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에 주의를 두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저 똑같은 개인적 현실과 연결된 똑같은 성격을 재확인시켜줄 뿐인 똑같은 감정들을 기계적으로 느껴왔다. 당신 몸을 끊임없이 과거에 맞춰왔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고는 명상을 하기로 했으니 눈을 감고 있는 것뿐이다. 눈을 감고 앉아 있으므로 직장 상사가 실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 몸은 화를 내고 싶어 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이 또 그 감정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당신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과거를 향해 쏟던 에너지를 거둬들인다. 그러나 다시 좌절감이 든다. 당신은 화학물질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그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감정들이 당신의 뇌를 고베타 상태로 몰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를 멈춘다. 하지만 또 다시 그날 만나야 할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른다. 상사가 이메일에 대한 답을 보냈나? 등등. 일단 관대한 현재 순간의 스윗 스팟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 에너지는 더 이상 당신 밖 과거와 미래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익숙한 과거, 예측 가능한 미래로부터 에너지를 거둬들이게 된다. 더 이상 똑같은 신경회로를 똑같은 방식으로 발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조종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과거, 현재, 현실에 당신을 묶어놓던 에너지 결속이 깨지고 에너지가 돌아오게 된다. 집중력은 때가 되면 또 떨어지기 마련이다. 앉아서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은 근질근질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그동안 매일 일어나 똑같은 일상의 일들을 해가도록 훈련된 몸이 당연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게 된다. 몸은 감정을 느끼고 싶고 따라서 감각기관을 통해 물리적 현실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감각을 넘어선 세상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마음이 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된 우리 자신이 만드는 현실 말이다. 우리 몸과 마음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 몸을 현재 순간으로 계속 불러올 수 있다. 몸은 자꾸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 뻔한 미래를 경험하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몸을 진정시킨다. 자동 습관을 저지하고 그때마다 당신의 의지는 몸과 마음의 프로그램보다 커진다. 계획에 훈련시킬 때처럼 우리 몸을 현재 순간으로 불러올 때마다 우리는 몸을 새로운 마음에 적응시키게 된다.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은 최후의 전투가 펼쳐지는 순간이다. 그때가 되면 마음인 몸이 미친 듯 날뛰고 당신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감각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러나 당신은 인내하며 싸우고 마침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내면의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 몸도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던 습관과 감정들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임을 발견하고 의심 너머의 알미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혹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우리를 묶어두었던 모든 것들과의 결속을 끊는 것이다. 고급 워크숍에서는 이 에너지 되돌리기 과정이 실제로 측정된다. 콘스탄틴 코로트코프 박사가 고안해서 만든 센서가 달린 기체 발산 영상기라는 기계를 받아 이용하는데 이 기계를 이용하면 워크숍 명상실 주변의 전자기장을 측정해 어떻게 에너지가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익숙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상을 하면 내가 에너지적, 생물학적, 화학적, 호르몬적, 유전적으로 예측했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재확인하곤 했던 익숙한 과거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특정 시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이상 과거의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바라하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올 때 나는 창조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나는 관대한 현재 순간의 스윗스팟 속에 있고 창조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갖게 된다. 나는 몸 주변에 나만의 에너지장을 구축하고 자신을 넘어서 이른바 영원한 현재에 다다르기 위해 때로는 몇 시간이고 고투해야 하지만 그 일에 성공할 때면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